구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영시 국가의 도인데 도산면, 강도면, 중림, 용남, 진해, 산양, 한산, 욕지, 사랑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밑에부터 설명드리면은 욕지도입니다. 욕지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력 상수도는 현재 육지 난강물이 권리도까지 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도로 가가지고 욕지 본도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거리가 8.1km, 권리에서 추도까지 8.1km, 추도에서 본선까지가 12.4km, 이래가지고 20.5k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욕지에 저수지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면은 작년에 이미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하고 50억이 계획된 대로 안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면서 토목 사업을 하는데 바닥에 엄청난 강한 돌바위가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에 검토를 할 때 그릇을 키울 것이냐, 강력 상수도를 넣을 것이냐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키운 거는 300억이고 강력 상수도를 넣으면 6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이 너무 배 드니까 좀 돈이 적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현지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우리 통영시가 올해 강력 상수도 계획을 하는데 권리에서 추도까지 100억 들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솔직히 저도 창원에서 수도 관계를, 강력 상수도 관계를 업무를 다루어 봤습니다만 요즘은 물도 맛이 있는 물이 있고 맛이 없는 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맑은 물, 맛있는 물이 바로 지리산 물입니다. 지리산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강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통영에 강력 상수도, 사랑도도 들어갔고 한산도에서도 지리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욕지만 지금 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어릴 때 한산에도 13,000명 인구였고 욕지도도 13,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일 많을 때. 그런데 그때는 다 우물물 먹었지 않습니까? 우물물을. 그런데 지하수가 풍부해서요. 특히 욕지도 이쪽에 두미도 이쪽에 물이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가 엄청나게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유동하고 원동하고 해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지하수를 넘겨가지고 사용을 물을 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유동이라든지 그 뒷동네의 물이 지하수가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지도를 앞으로 우리가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은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 것인데, 그런 관광객이 보면 첫째는 물부터 그 조건이 물입니다. 물 먹고 좀 보육하고 또 변기 사용하고 엄청난 양이 증가될 것인데,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모노레일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스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일주 모노레일. 일주 도로가 20.7km거든요. 욕지가요. 그러니까 이건 민자로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센토사 섬이라고 앞에 섬이 있습니다. 완전 그 섬이 하나의 관광 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가 86년도에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모노레일이 있었는데 그 일주로 도니까
관광객이 엄청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육지에 일주 관광 모노레일을 만들면은 어떤 그 관광의 특화 자원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 모노레일도 민자 유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짜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세계가 산업단지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법성은 지금 공사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사가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수도비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받는 건 지방산단이니까 도지사 권한을 사람입니다. 2010년 1월, 3월, 5월 비슷한 시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만 8천 명, 20만 평, 38만 평, 이 하여튼 세계가. 그런데 유치업종이 똑같습니다. 유치업종이. 산단, 지방이든 국가산단이든 승인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것이 필수적으로 유치업종이 뭐냐? 또 준공이 되면은 분양받을 사람, 수요자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치업종이 고도난바 C31로 되어 있습니다. C31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이 표가 있는데 기타 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기타 기자재 또 분류를 하게 되면 항공, 철도, 조선, 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2010년이 되면 그때는 우리 조선 산업이 하락에 있습니다. 완전 그 내리막길 그런 것이 2015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타 기자재 해가지고 유치업종이 조선 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법성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시행사에서 요청을 해서 조금 이 유치업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선은 이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업종을 빨리 우리 통영에 맞는 그 유치업종을 찾아서 대기업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그 통영에 맞는 또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서 빨리 도로부터 승인받아서 닦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덕포는 저는 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작년, 재작년에 도하고 자꾸 이 시무장하고 그 동향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는 아직 거의 돈이 10원도 투자가 안 됐고, 여기는 일부 돈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덕포는 도에서 청문회를 제가 2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취소시켜 갖고 했는데, 또 어찌 됐는지 얼마 전에 또 찾아보니까 지난 연말까지 또 연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계인데 이거는 좀 어렵다 보고, 이거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 단지를 여기다 유치하는 건 하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림입니다. 중림. 푸른 신도시 만드는. 너무 삭막하거든요. 저는 그 다니보면서 꼭 중동에 있는 나라들, 사막에 있는 나라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 되면 그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도시공원이 조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좀 푸르게, 속성소를 심어서 푸르게 만든 그런 어떤 중림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4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나무 심고 푸른 도시라고 하는 그때 제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신도시지만 약간 보완을 해서 완벽한 중림의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 통영항 항만 재개발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이 서쪽 한계, 동쪽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게 마리나 거기에서 우리 그 음악당 그때 거기에서 매일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일봉이 저기
직선 대급. 그래 전체 면적이 강구안이 24,000평인데 포함해가지고 약 130만 평. 이 면적이.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삼천포가 가가지고 그 항만을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천포하고 자연 조건이 상당히 우리 통영은 여수하고 비슷합니다. 여수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보도자료 그 첨부해놓은 거 보면은 도에 가서 제가 협의하면서 받아온 것인데 10개년 계획에 항만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종합계획을.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항만 개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방항이고 무역항인데도 지방항입니다. 지방항.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이 도가 가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진작 조선소 같은 거 저게 이제 공약 문제라든지 통영의 미관을 굉장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하고 가서 노천동 앞에서 한번 걸어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이 통영의 항구도시인데 왜 이렇게 미관이 이러느냐 하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관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공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천포 최소한 3,000포 정도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인공으로 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또는 그 수산업 조합이라든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 계획 멋지게 시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반영시키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산 대첩교 가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한산 대첩교는 여기에 되지만 이게 2.8km인데 여기 가베에서 추봉도로 1km가 있습니다. 1km. 근데 1km 이것이 여기에 되고 여기에 1,500억, 이것이 4,200억, 다리 2개 놓는 것이 5,70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속도로 해가지고 6,350억이 드는데 마침 이번에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께서 공약하시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께서 적극 반영을 시켜가지고 대선 공약,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캠프에서 공약팀에서 만들 때 그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제6차 5개년 계획, 국도, 국지도, 도로법 6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 그 5개년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는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통영시에서부터. 거기에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곧 한산도 다리도 걸어서 차를 타고 가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중봉대교 가칭 여기입니다. 유람선 터미널에서 옛날에 동호동이지 조양조선소 여기인데 이게 약 한 2천억 정도 듭니다. 지금 이게 한 1.3km 되는데 이 다리는 멋지게 강한대교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도도 엮고 그래가지고 밤에 조명도 넣고 불꽃놀이도 한번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로법 15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은 도서 산업단지 관광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직권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국지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조항.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맞습니다. 이것이 관광, 도서 똑같지 않습니까? 항구.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한산 대책교 하듯이
그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굉장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우리가 윤석열 어떤 정부에서 이야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지도는요. 국지도는 국도는 100% 중앙재정이고 국지도는 70%가 국비입니다. 이 공사비만 공사비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2천억 같으면은 약 한 70% 같으면은 1,400억이고 600억인데 도비를 더 못하면은 도비를 분명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 재정에서 부담할 것은 조금씩 줄여나가나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놨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도남동 여기까지가 67호선이거든요. 67호선 해가지고 그 우리 통영대교를 해가지고 바로 국도 14호선으로 연결해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다리를 통해서 시내로 유입시켜가지고 시내에서 장을 보고 건어물을 한 개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거제에서 그가대교를 해서 이리 와가지고 이리 연결되면은 저녁에 딱 때가 걸립니다. 저녁 때가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67호선이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교통량이 폭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체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67호선 절반하고 이쪽으로 절반이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리는 그런 목적으로도 필요하지만 통영의 어떤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다리는 놔야 된다. 근데 이게 13년인가 2008년인가 통영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업무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다가 수습이 됐어요. 그래 그때 양법 15조 이게 있었는데도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법적 그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이 열심히 달라들면은 저쪽에 우리 전라도처럼 달라들면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전라도처럼 신안이 지금 다리가 19개인데 100%는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신안만 19개가 돼요. 그 중에서도 천사대교라고 하는 게 소위 4개면 7개 섬을 연결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한 7천억 정도 들었는데, 그거는 또 저분들이 참, 도로법이라든지 도서종합 개발 계획에다 연락하면 10년 단위 계획을 이어야 되는데, 그 천사대교는 그 계획이 아니고, 법에 의한 그 계획이 아니고, 저기 이제, 그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도로법은 국토교통부고, 도서개발 계획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공무사업을 해가지고 그 공무사업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인맥이라든지 모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쪽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통영에 유인도에 다리를 넣을 것이 딱 19개입니다. 19개. 19개니까 저쪽 다리가 똑같죠. 신안하고 숫자로 일단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된 것이 5개 되었습니다. 5개. 5개가 사람도 다리, 추봉도 다리, 그 다음에 우도, 연안도 다리, 만지도 출렁다리, 이거 해관도는 간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남면에. 쪼개는 거 있죠. 출렁다리 다 해가지고 5개 되었습니다. 5개. 5개 되었는데, 전라도가 아니고 저쪽에 서해안은 출렁다리 하나도 없습니다. 출렁다리도 없고 유로도로도 없고 전부 다 차가 다니는 다리입니다. 그것도 무료. 그만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5개가 돼 있고 이번에 10개년 그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거기에 그것이 2018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이거든요. 10년. 그 10년 계획 안에 5개가 딱 들어 있습니다. 5개가. 공교롭게도 5개 또 5개 똑같더라고요. 그 5개가 지금 이제 착공 사업을 안 둔 줄 알고 있습니다. 마동, 항림이죠, 항림. 항림에서 이쪽에도 저도 조그마한 거에 2개 붙여가지고 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비진도, 용호도에서 비진도, 이도 저 보도뷰입니다. 보도뷰. 그럼 세 개지에. 그 다음에 우리 자도, 한산면에서 섬에서 이 자도라고 있습니다. 동작에서 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320억짜리. 이거는 이제 출렁다리가 아니고 차가 가는 다리고요. 유일하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산면이죠. 도산면. 업도에 여기에. 이것이 5개, 땅 5개죠. 5개가 이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도는 내년에 23년도부터니까 내년에 아마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27년까지 이제 5개. 그 다음에 10개니까 9개 남아 있습니다. 9개 남아 있는 것이 지도 사람들이 제일 수원 사업인 지도, 다리 하나, 오비도 2개, 권리도 3개, 연대도 4개, 그 다음에 노대도, 상노대, 하노대. 이건 얼마? 그러니까 책에 보면 70m 되어 있는데 100m도 정확하게는 한 100m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출렁다리라든지 보도교라도 지금까지 설치 안 됐을까 하는 저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고 얼마 안 돼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 한산에 의암에서 용호 옛날 초등학교 있는 게 지금 고양이 교육장 한번 만든다는 거기입니다. 그쪽. 그 다음에 용호도에서 죽도 다리.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고 또 있습니다. 이건 비싼 거라고 조그마한 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육지하고 연차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놔야 되고 또 이 앞에 그 유자고라고 아주 전원주택이나 상당히 관광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 아주 좋은 곳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멋집니다. 여기도 꽃단지 같은 거 만들어가면 관광객이 올수 않겠나 하는데 여기가 있자고 여면은 딱 9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별도로 그러게 이제 18년부터 시작되는 제 5차 식견인 계획에 준비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견인 계획 보면은 전체의 전국에 약 한 1조 5천원 정도 됩니다. 1조 5천원 정도에. 그런데 1조 5천억 중에서 10년 동안이죠. 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딱 정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2,500억 되고 우리 통영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 이제 지금도 통영시의 그 계획을 보면은 수정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공약 사업으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690m입니다. 690m면은 아까 한산도로나 이 다리는 1억 5천인데 메다당 1억 잡습니다. 1억 단가를. 그러면 690억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되느냐? 저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되면은 예산을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19년도에 그 예타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19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완화된 것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우리 지역의 섬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그 심사하는 그 기준이 점수가 19년도에 그걸 변경시켜가지고 수도권은 경제성을 많이 엮고 우리 섬이라든지 낙도 같은 데는 그 국토 그 균형 발전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게 있고 또 이제 이 500억 국가재정법 이것이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우리 IMF 집권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흥청만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가재정법에 잡아였는데 작년에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돼가니까 인플레 되었으니까 좀 올리다. 해가지고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약 1,000억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정부가 표 바뀌면은
분명히 500억에서 1000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향 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도, 다리도 상당히 전망이 된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된 거는 다 설명드렸습니다만